자, 지금부터 고수가 전해드리는 고수의 비법 첫 번째 보여드립니다. 남자도 배경 때문에 늙는다. 남자가 폐경이 있어요? 남자가 폐경 있나요, 정말? 남자 있어요? 남자가 월경을 안 하는데 폐경이 있나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아니, 솔직히. 아니면 여자들이 폐경을 맞을 때 뭔가 좀 변화된 것 때문에 남자들이 그 피해를 봐서 여자가 폐경이 오면은 남자가 꼬랑이 내려야 돼. 그죠. 예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잠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혼얘기 또 오고 막 최 교수님이 벌써 오셨어요? 1년 남은 거 어때? 참, 남자도 폐경 때문에 늙는다. 자, 어느 분의 주장이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조창근. 사실 우리가 폐경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생식시기에서 비생식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뭐 생리 현상이 없는 남자들한테 사실 폐경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죠.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실 노화가 촉진되고요. 보통은 갱년기라고 보통 부릅니다만은 폐경이 준하는 상황들도 남자의 노화 자체 상황이 이제 올 수 있다라고 그런 이유로 제가 이런 자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쩐지 이 호르몬의 변화가 어머니들 외에 한 환갑 되시면 아빠같이 변하잖아요. 숙모금 막 솟고 막 생수통 막 드시고. 근데 아버지들은 드라마 보고 울잖아요. 맞아요. 엄마처럼 삐지고. 길르던 강아지한테 혼잣말 하시고 그러세요. 너도 그러니? 막 이러면서. 아니 집안들이 왜 다 그러냐?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늘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남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성 호르몬이 정점이 한 20대쯤에 정점을 사실 찍는데 평균적으로 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한 40% 정도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 거의 반이. 그 호르몬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좀 없습니까? 늦출 수 있는. 네, 겁니까? 우리가 성생활 자체를 많이 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그래도 알 걸 알아야지. 우리가 성이라는 어떤 용어 자체는 우리 한자를 보면 마음심자에 날생자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결국 이제 마음을 낳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뭐 카사노바처럼 수많은 대상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네. 마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마음과 서로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배우자와. 어떤 면에서는 늙지 않게 만드는 뭐 이런 자체가 촉진되면 어떤 우리가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그냥 몇 번인지만 알려주시라고요. 네, 몇 번이란 자체는 네, 사실 김갑수 교수님. 네. 우린 지금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김은국 씨만 해도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늘어날 수 있죠? 예, 불안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변곡점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서 뭐 가령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므로 해서 연민,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 따뜻함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남자들에 결핍돼 있던. 저는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말씀에 어떤 반대 입장인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자연스러운 노화만큼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조금 못마땅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네. 또 귀가 안 들리게 돼요. 예. 또 나이가 들면 이빨이 또 나빠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노화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눈 치료하지 마, 안경 끼지 마, 또 귀가 안 들리니까 보청기 끼지 마. 뭐 이런 자체 상황들처럼 자연스러운 어떤 호르몬 감소 자체 상황이 나타나서 예전 젊을 때보다 못한 상황이 있는 자체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떤 호르몬적인 어떤 변화를 체크해서 예. 이거를 아주 높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너무 높여서 이상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네, 걱정을 네, 네. 하지만 정상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젊을 때 우리가 아주 기분 좋고 활발할 때 시대처럼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만든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건 거죠. 받아들이고. 노화 좀 방지하겠다고 활발한 성생활을 찾아다니는 생활을 생각하니까 좀 끔찍하다. 성은 좋긴 좋은데 상대가 있어요. 노인들의 그 성 생활 문제도 참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까지는 다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욕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70대이신 분들이 외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도 많이 하시고. 아, 황혼이혼 예. 원인이. 80대이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분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꾸 이제 그 꽃뱀한테 당한다든지 뭐 성매매에 눈을 뜬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좀 예.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네. 좀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황순관 박사님께 변호사님 그런 걸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면 알타네 알타. 박사님께 다른 데 물어볼 필요 없어. 이 문제를요. 네. 그 하나의 개인으로만 본다라면 나이 들어서까지 그 성생활을
그 왕성하게 할 수 있고 건강한 수컷의 어떤 본능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70, 80 되는 그 나이 든 노인들도 계속 젊었을 때 어떤 수컷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욕구가 계속 강하게 있다라면 좀 문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이 든 세대가 어느 정도는 이제 여유로워지고 온화해지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자꾸 비워줘야 젊은 세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계속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으로만 네. 열심히. 말씀 제가 100% 동감을 해요. 예. 황승환 선생님보다 제가 아직은 그런 쪽에 조금 아직은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시면 조금 더 상당히 좀 위험한. 아니 제가 60 정도 된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제 삶이 저는 그 남자하고만 살아봤으니까 가장 일반적인 삶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면 젊었을 때는 성이라는 게 정말 격렬하게 막 이리 와봐 해서 호랑나비 하듯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그런 성이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손만 잡아도 서로가 느껴지는 교감은 그때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전혀 도덕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 든 사람이 활발한 성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추해지는 거 있죠. 정말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박사님들 내 호르몬 내가 알아서 볼게. 아니 그러니까 안소연 씨께서 말씀하세요. 예, 여자의 폐경은 증상이 정확히 있어요. 월경이 멎는다든가, 뭐 체온이 뭐 한다든가. 어떤 증상이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폐경기 증후.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적인 증상으로 성적 욕구가 많이 떨어져요. 또 발기 능력도 많이 감소되고요. 막상 이 성행위 자체 상황에 대한 것이 귀찮아지고 어떤 면에서는 좀 피곤하게 여기고 이런 자체 상황이 그렇게 느껴지면 일반적인 관점이 되는 건데 일종의 폐경이다 남성도.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셨는데 한 이야기에서 똑같아요. 여자는 49세입니다. 뭐가요? 49세가 갱년기고 남자는 56세를 전후해가 갱년기가 오거든요. 아닌데? 그러면 갱년기 아니에요. 갱년기 아닙니다. 황승환 박사님께서 한 말씀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처음 와봤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이 처음 와보니까 나 황금알 참 좋아하는데 제가 성이 황갑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뺍시다. 왜냐면 저인데 말이 돌아올 데 없어요. 아까 저인데 물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다 해보니까 나도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 가만히 계세요. 네. 남자분들이 내가 노화가 됐다 안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앞장세워서 어디 가자 그러면 사람은 이걸 하면 노화가 많이 된다. 맞아. 외출할 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보 같이 가요. 당신 먼저 가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떠냐면 여자가 과격해집니다. 전에는 여보 이럴 때 여보 갑시다. 이 명쾌하게 바로 와닿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 안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이인철 변호사께도 여쭤보겠는데 이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접하셨어요. 이혼과 노화와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 그렇습니까? 서로 이제 순환론에 빠질 수가 있는데 노화가 되면 이혼이 빨리 되고요. 또 이혼이 되면 노화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요즘에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초월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부부 간의 잠자리 문제, 그 성생활 문제가 깊이 관여가 돼 있어요. 두 분 간의 그런 성생활,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혼까지 이르게 되고 또 충격적인 것은 이혼을 하게 되면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수명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노화가 급노화가 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데미무어. 데미무어가 저렇게 늙었어요? 데미무어가 지금 49살 때 사진인데요, 저게. SD컬처가 이렇게 수많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혼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과 영혼에서 그 청순했던 데미무어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그 이혼하니까 저렇게 급노화한다는 그런 그 사진이고요. 더 충격적인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 이게 우리 나홀로 집의 그 케빈. 맥컬리 컬킨인데 저렇게 귀엽던 소년이 노인이 됐어요.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했거든요. 물론 약물 중독에 빠지긴 했지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암 진단을 받은 것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맥컬리 컬킨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저 나홀로 집에로 뜬 이후에 바로 약물 중독이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저 노화의 주원인은 솔직히 약물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혼이 그렇게 큰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점수 매긴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혼 못지않게 결혼도 스트레스가 그 정도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기보다는 이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스트레스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결과로서 이혼이 보여지는 거고. 이혼을 하겠다고 제가 서류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서류를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원형 탈모가 일주일 만에 딱 와서 동전만하게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결정하는 데는 그 스트레스는 훨씬 더 한 것 같아요. 김태훈 씨가 아까 잠깐 지나가다 결혼 얘기를 하셨는데 신혼이잖아요, 지금이. 네,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미간이 살짝 주름이 태훈 치시더라고요. 씨가 결혼하고 새치가 확 늘었어요. 뭐 양재진 고수가 말씀하시잖아요. 결혼이나 이혼이나 스트레스는 마찬가지라고요. 또 조창근 고수의 주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노화 방지 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키는 비결로 자전거 타기를 하고 계신 어르신이 계셔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매니아 조경동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 몸매는 무슨 아니 거의 뭐 샤이니예요, 샤이니. 올해 연세가 네, 70세세요. 자전거를 타시면서 건강을 다진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한전 한 15년 이상 되고요. 우리 형님은 13살부터 됐었대요. 형님이요? 오늘 형님 모시고 나오셨어요? 네, 네. 형님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 자전거 타니까 뭐가 가장 좋습니까? 밥맛도 좋고요. 또 모든 것이 운동도 좋고 또 기분도 좋고 또 모든 것이 좋아요. 그럼 한 번도 아파본 적은 없습니까? 네, 네. 감기도 안 앓고요. 그렇게 좋도. 네. 아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타세요, 자전거를? 한 뭐 50km, 60km, 그저 많은 80km 이렇게 탑니다. 매일 그렇게 타시진 않을 네, 거 아니에요? 매일 타요. 우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형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자전거 턱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4세요. 예? 94. 우와! 94세? 몇 년생이신 거예요? 그럼 몇 년생이세요? 18년생입니다. 우와. 1918년생이세요? 대단하시다 정말. 지금도 선생님 자전거를 타세요? 네. 하루에 얼마만큼 타세요? 멀리 가는 건 강화까지 거죠. 뒷대만 보면 30, 40대라니까요. 아니 그 모든 남자들의 꿈이라는 힙업이 되겠어요. 지금 나이가 아버지신데. 자, 뒷모습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김인석 씨 같이 가서 봐요. 별 차이가. 인석 씨가 더 쳐졌어요. 제가 재영동이가 정말 부끄럽네요. 재영동이가 이렇게 다 없어서. 그럼 참 볼폰. 야 어쩜 이렇게. 파이팅! 인석 씨. 야 엉덩이가 어쩜 이렇게 볼품 없니 내 엉덩이는 정말. 힙업이 돼야지 힙업. 아이고 정말. 저 모두에게 말해 선생님. 건강하려면은 좀 이렇게 살아라 한 말씀 해주시죠. 자전거를 타면 모든 잡념을 잃어버리게 돼요. 잡념을. 예. 그 조심해 이제 정신을 그냥 아주 축중하니까. 네. 잡수는 것도 잘 잡수고요. 네. 고기라는 건 새우젓하는 못 들고 김치하고 깍두기 국만 잡어요. 이거 뭐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세요. 육식을 네, 하나도 못해요. 삼가시고 네. 주로 채식으로. 나 음식이 궁금해서. 정말 두 분 건강하시라고 여러분 저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연세에 저 허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화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도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정말 희망의 증거가 되신 두 분을 만나 뵀습니다. 자,